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신진희입니다. 네, 우리는 이혼 전문 변호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정말 볼 거 못 볼 거 많이 보는데 어떤가요? 저희가 여러 사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혹시 이색적인 증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냥 제가 가장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는 성관계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충격적이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증거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의뢰인분들은 정말 폴터처럼 주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분별해야 되는 경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이혼 소송은 증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외도 증거를 합법적으로 모은다는 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정신적 고통도 따르고 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하시는데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효력이 없느냐?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는 형사와는 다르게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도 사용할 수 있지만 증거 효력은 고사하고 처벌 대상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혼 증거 수집 yes or no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증거 첫 번째입니다. 아내 또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덮쳐서 찍은 동영상 외도 증거 자료로 인정된다 안 된다? 우선 그 증거로 외도 자체는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이런 경우 자칫하면 외도 현장을 촬영한 배우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쵸. 실제 예전에 한 남편이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아내의 네. 뒤를 몰래 밟은 뒤 아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 몰래 침입했는데요. 네. 그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 난리가 났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네. 증거 수집을 위해 그 현장을 약 10초 정도 촬영하고 네. 그 후 그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 네. 법원에서는 폭행에 대한 유죄 선고는 물론 주거 침입과 네.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까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문을 품으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합법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와 외도 대상자가 호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이나 네. 애정 행각을 벌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몰래 미행을 해야겠죠? 아, 그쵸. 네. 미행하는 거는 괜찮나요?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환경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자기 집에서 배우자의 애정 행각을 보고 영상을 찍었다.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우선 이제 자기의 집이니까 주거 침입죄는 성립되지 네. 않을 것 같고요. 영상 촬영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체 상태를 찍었다. 네, 그러면 그렇죠. 성폭법 위반이 네. 될 수가 있다. 참 안타깝네요. 네. 네. 사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네, 가장 맞습니다. 첫 번째 증거 휴대전화 때문에 부정행위가 들키게 되는데요. 이 배우자가 이제 외도 상대방이랑 주고받은 사랑의 카톡, 문자, 전화 증거로 인정이 될까요? 네, 이것도 일단 인정은 됩니다. 왜 일단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을까요? 비밀번호나 스마트 기기에 잠금 장치가 이제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SNS나 이메일 등을 보는 경우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침해죄는 배우자가 고소하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비밀번호나 패턴으로 잠겨 있지 않았는데 봤다. 그러면 괜찮은가요? 비밀번호나 잠금 장치가 없는 경우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 번째,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배우자하고 대화를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 이거 이혼 증거 수집으로 될까요? Yes or no? 네, 이건 예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문제들하고 많이 부딪히지만 녹음 문제 과연 어디까지가 이제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모르는 분들 여전히 많으세요. 왜 예스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네, 합법적인 녹취록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즉 본인이 참여한 모든 녹취록은 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그 대화를 그렇죠. 녹음한 것. 하지만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내가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인 그렇죠. 거죠? 제가 대화자로 이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자들이 대화하는 거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일 때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게 합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 추적기는 어떻습니까?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치 추적과 관련된 저희 법률에 해당하여 네. 이 부분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이 외도 증거 자료로 많이 제출하는 거가 카드 사용 내역이잖아요. 카드 사용 내역서 이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yes, no 두 개 다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개인의 우편물을 뜯어보거나 네. 배우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인할 경우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시게 되면은 법원을 통해서 외도가 의심되는 배우자의 카드 내역 조회가 사실 조회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불법적인 거 이제 네. 해가지고 전과자 되지 마시고 변호사 통해서 합법적으로 네. 증거 수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혼 관련 증거 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합법적인 선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